이게 렉 걸리고 튕기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막 4K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영상 제작하는 이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수업할 때마다 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영상 수업을 네. 참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막 유명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저 자신을 스스로 어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고 연기 영상을 만들어서 캐스팅 디렉터 분들께 보내면 그 영상을 보시고 캐스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영상도 사실 배우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되게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야 캐스팅이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제작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배우분들 되게 네. 많이 만드시나요? 주변에 보면? 네, 드라마를 우선 하려면 영상은 필수로 필요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만 하시는데 조금 고퀄리티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더 캐스팅이 아무래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상 수업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은 확률로 여행 영상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개인적으로요? 진짜 여행을 많이 가나 봐요,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뭔가 안 남기기 너무 아쉽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행 영상 찍는 분들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동물 영상도 생각보다 진짜 많고요. 키우시잖아요, 이거. 네, 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유튜브를 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튜브를 하려면 영상 편집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느끼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회사 다니시다가 네. 갑자기 회사에서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위해서 유튜브를 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나만의 좀 스킬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좀 많이 핫해지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네. 휴대폰 촬영이에요. 네, 왜냐면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 아이폰 11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설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그 먼저 기본 그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설정. 좀 내리다 네. 보면은 설정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네. 좀 내리다 보면은 카메라라고 있어요. 네, 네, 카메라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에 비디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네. 여기 밑에 보면 포맷이라고 있죠. 포맷. 네. 포맷이라고 있죠. 네. 들어가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고효율성이랑 높은 호환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고효율성으로 찍으면 가끔 편집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H265라는 포맷인데 명령을 줄이면서 좀 더 고퀄리티를 만드는 건데 그 아. H265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도 되긴 되는데 뭔가 좀 버벅거리거나 재생이 잘 안 되거나 나중에 연락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촬영을 할 때 높은 호환성으로 하시는 게 용량을 좀 더 많이 잡아먹어도 그냥 작업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처음에 포맷을 높은 호환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나와주시고 보면은 비디오 녹화라고 있죠. 그럼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이 갤럭시, 제 휴대폰은 갤럭시거든요. 갤럭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카메라 들어가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면은 좀 아래쪽에 보면 네. 후면 동영상 크기라고 있어요. 네. 이 영상 촬영할 때 무조건 16대 9고요. FHD 1920, 1080으로 보통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1080으로 돼 있잖아요. 그 1080이랑 1920, 1080이랑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FHD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정도의 해상도예요. FHD가. 네. 제가 알려드릴 때도 FHD 영상을 만드는 거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영상 같은 거 혹시 스트리밍 같은 거 보세요? 뭐 넷플릭스나 네. 봐요. 그때 거기서 막 해상도 조절하는 그런 거 없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거겠거니 하고 보통 그렇게 설정을 하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끔 4K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FHD인데 TV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FHD고 4K 영상으로 만든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호환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모니터가 안 좋아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버벅거린다든지 FHD가 제일 좋으면서도 좀 호환성이 높은 그 정도로 보시면 돼서 저는 1080으로 영상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보시면 1080 말고도 4K라고 있죠. 네. 갤럭시에서는 해상도가 UHD라고 있거든요. UHD라고 있는 게 4K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FHD가 이 정도로 가면은 거의 요거보다 거의 한 3, 4배 정도의 크기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찍는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자, 그렇게 촬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막연하게. 조금 더 화질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4K로 촬영을 하면은 화질이 더 좋아요, 네. 일단은.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더 크게 찍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좀 확대를 한다고 해도 영상이 안 깨져요. 막 확대하면 깨지는 그런 거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확대하면 안 깨지는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뭘까요? 너무 용량이 크나요? 맞아요. 오. 잘 맞추신데? 4K로 촬영하면 용량이 더 커서, 근데 사실 용량이 큰 건 요즘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 휴대폰들 용량 많잖아요. 네. 그냥 찍고 나서 그걸 잘 컴퓨터로 백업하고 이러면 되는데 네. 4K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요. 작업할 때 얘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노트북 있잖아요. 네. 저 가볍게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삼성이든 LG 그램 막 이런 것도 많이 네. 쓰고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노트북으로는 네. 4K 편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어. 사실 휴대폰에서 최고 화질은 4K지만 제가 막 모든 분들한테 여러분 모두 4K로 촬영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집 컴퓨터 괜찮으세요? 그냥 평범한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1080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4K가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 이게 렉 걸리고 튕기고 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막 4K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 화질은 가능하지만 네. 컴퓨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1080으로 하는 걸로 네. 권장드릴게요. 네.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어. 네. 여기 보시면 프레임 있죠. FPS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30이 안 적어져 있는데 안 적어져 있는 게 다 3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정도의 프레임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시간 1초 있죠. 네. 일 할 때 30장의 사진들이 따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약간 영상의 원리 같은 건데 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30프레임이에요. 그러면은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 60프레임 있죠? 네. 네. 여기 60프레임 있고. 네. 자, 1초에 60장이라는 건데 어떨 것 같아요? 더 선명하고 더 뭔가 깨끗하지 않을까요? 사실 선명하거나 깨끗한 거랑은 큰 관련 없고요. 아. 1초에 여러 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조금 더 약간 만화 영화 그 만들 때 네. 그게 얼마나 거기 많이 그분들 들어가요. 맞아요. 갈아 넣었냐는 뭐 그 1초에 그 그림을 얼마나 그렸냐 뭐 이걸로 따진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해요. 막 그 저 책 넘겨보면 해봤어요. 이거? 아. 그러면 약간 네. 좀 러프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뚜두두두 벅벅벅벅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넣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맞아요.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60프레임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건데 용량은 2배거든요. 네. 60장이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 6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어요, 만약에. 네. 막상 영상을 딱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여주진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 사람 눈이 뭐 30프레임 이상이면은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막 굳이 그러면 60프레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프레임이 있는 이유는 슬로우 모션을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네. 이제 그걸 나중에 편집할 때 슬로우 모션을 돌리면 되게 이뻐요. 30프레임을 슬로우 모션을 돌리면 막 벅벅벅벅벅 거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개 여기 갖다 돌아보세요. 여기 갖다 네. 돌아보세요. 이거를 그냥 딱 찍었을 때 60프레임으로 찍어서 나중에 슬로우를 걸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머리카락 샤랄라 하면서 도는 그런 슬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I have fallen further than I had before. 그래서 저도 평소에 모든 것을 다 60프레임으로 찍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인터뷰를 찍거나 그다음에 뭐 사람의 말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한다거나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걸 촬영할 때는 무조건 30프레임으로 찍어요. 60프레임으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용량 2배까지 써가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나중에 내가 슬로우 모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벚꽃이 떨어진다던가 고양이 키우시나? 강아지가 네. 이렇게 좀 점프하는 모습을 아, 뭔가 맞아요. 네. 이렇게 슬로우로 싹 담고 싶다. 이럴 때는 60프레임으로 바꿔서 촬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죠. 이제 그거는 내가 평소에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30프레임으로 찍고 요거는 뭔가 좀 나중에 슬로우로 살릴 수 있어. 그러면은 60프레임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영상의 제일 기본적인 해상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설정을 잘못하셔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시고 네. 지금 AGC 같은 경우는 1080으로 하시고 뭐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어떤 걸로 해요? 저는 3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30프레임으로 해도 충분하죠? 처음에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카메라 막 난리예요. 이거를 촬영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 네. 잘못된 점이 뭘까요? 피사체가 다 안 나오는 거? 다 나왔어요. 잘못된 점이 뭘까요?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안 치우쳤어요. 잘못된 점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영상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아. 뭔지 알겠죠? 가로. 맞아. 네. 사실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네.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딱 정의를 했어요. 네.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겨서 영상을 보기에도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애도 그렇잖아요. 네. 애도 이렇게 생겼고 네. TV나 네. 영화나 네. 다 약간 이렇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로로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옆에 이렇게 매체들을 내가 자막을 넣거나 네. 억지로 키우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진 찍거나 네. 휴대폰으로만 볼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찍는 게 맞죠. 네, 그래야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서도 볼 수 있는 네. 컨텐츠가 되니까. 손 떨림에 신경을 너무 안 써요. 아.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뭐 여행 가면은 막 여행 가면서 막 똑 누르고 그냥 막 찍어버리시고 네. 그러면은 영상이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많이 흔들리면은 편집이 안 돼요. 어떻게 편집을 해도 되게 뭔가 영상이 복잡해요. 눈에 보기 싫어요, 뭔가 좀. 계속 흔들리니까. 왜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흔들리려고 해도 이렇게 좌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경까지 안 써버리면 난리가 나죠. 잡아보세요. 네. 최대한 안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어. 이 정도만 해서 찍어도 최대한 안 흔들려요.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보통. 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 다 보이죠? 그러네. 맞아. 흔들리는 저 거. 나름 신경 쓰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도 네. 조금씩 엄청 흔들리네요. 삼각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대를 써서 설치하는 것도 좋죠. 네. 집에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삼각대를 가볍게 설치하면 되지만 뭐 여행 갔는데 갑자기 뭐 모든 상황에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 흔들려고 노력하고 찍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눌러가지고 한 손으로 막 잡고 찍고 막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도 되게 안 이쁘게 나오는 거죠. 이 비행기를 멀리서도 찍고 싶고 네. 이렇게 가까이서도 찍고 싶으면 나눠 찍어라라는 거예요. 나눠 찍어라.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동안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네. 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손 바로 빼고 막 이러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걸 촬영할 때 이거 정면을 찍고 싶다. 정면을 찍고 최대한 안 흔들리게 노력하면서 네. 한 5초 찍는 거예요. 멈추고 다시 여기 가서 내가 또 이쁜 구도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끊어 찍는다는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도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찍고 막 해버리시니까 화면에 멈춰있는 그 편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의 전체 모습도 담고 싶고 특정 모습만 또 담고 싶다고 네. 하면은 끊어 찍는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컷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면서 찍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냥 풀샷하고 이렇게 이으면은 자연스럽게 컷으로 붙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한 샷 한 샷 이쁜 샷을 찾아가면서 끊어 찍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이게 뭐 브이로그를 할 때는 네. 그냥 이제 내 얼굴이 네. 매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뭐 브이로그라고 해도 다른 것들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도 멈춰서 찍고 좀 가서 좀 이쁜 각도로 또 찍고 이러면은 편집하면 적어도 되게 깔끔한 영상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초보티는 안 난다. 네. 되게 그냥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다 이 영상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막 움직이고 막 한 거를 편집을 해봤자 정신없어요. 처음에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카메라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네. 최대한 한 샷 한 샷 이쁘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나눠 찍는 게 좋다. 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어떤 사람이 찍으면 화질이 좋고 어떤 사람이 찍으면 화질이 안 좋고 막 이런 거가 좀 있어요.
맞아요. 혹시 어플 같은 거 쓰세요? 쓰는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라이크랑 싸이메라를 써요. 아, 그래요? 유라이크는 사실 거의 되게 관문주. 네네네. 셀카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찍으시는 맞아. 막 스노우도 있고 소다도 있고 막 그런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잖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이쁘게 잘 나오게 해주니까. 근데 영상 촬영은 네. 솔직히 아직 그걸로 촬영하기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찍으면 사실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인물도. 네.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땐 이쁘게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그 영상 콘텐츠로 올리기에는 네.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그렇게 찍으면은 화질도 1920, 1080이 아니라 더 작게 감소될 뿐더러 네. 손 떨림이나 이런 게 더 심하다거나 아니면 가끔은 말에 싱크가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사진에는 괜찮지만 영상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 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나 진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 갈 때는 차라리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기본 카메라는 그래도 이 휴대폰의 최고 스펙으로 촬영을 하니까 스노우나 이런 뷰티 어플들은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대신 화질을 되게 감소시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영상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휴대폰인데? 사실 요즘 휴대폰 되게 좋아요. 네. 이제 잘 찍으면 진짜 이거 휴대폰으로 찍었어? 우와 이거 휴대폰이라고 약간 이럴 정도로 네. 되게 화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플을 쓰는 순간 휴대폰이다 딱 티나요. 이게 그냥 작게 촬영했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런 노트북으로 보거나 조금만 더 키워봐도 약간 일어나는 게 확 보여요.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확 보이고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차라리 일반 카메라로 찍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전면보다 이렇게 나를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쪽을 보는 게 화질이 더 좋긴 좋아요. 전면보다는 후면. 네. 후면이 화질이 훨씬 좋아가지고 네. 진짜 후면으로 찍었을 때는 와 진짜 이거 휴대폰이야? 할 정도로 되게 놀라는 경우도 있죠. 네.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때 아무래도 휴대폰이 작다 보니까 네. 밝기가 조금 어두우면은 화질이 확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작은 조명이나 아니면은 뭐 형광등 밑에서 찍는다거나 약간의 밝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으면 확실히 화질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으면 밝을수록 휴대폰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찍으면 내 핸드폰이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은데 왜 그러지? 되게 이렇게 자글자글. 네, 맞아, 그렇게 맞아. 그게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네. 있는 거죠. 되게 휴대폰 요즘 좋아져가지고 미러리스 시장이 위협받을 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도 고급 기종 확 좋은 거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요. 휴대폰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네.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긴 하죠. 어느 정도 밝기가 있어야 그래도 이쁘게 나온다. 근데 되게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밝기만 있으면. 휴대폰에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길 때 카카오톡으로 그냥 그 원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막 보내버리시다가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카카오톡으로 딱 받아서 보면은 거의 크기가 막 720, 488 막 이렇게 크게 줄어요. 네. 원래 1920, 1080으로 찍는 게 그렇게 주는 거니까 네. 화질이 확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걸 못 모르고 확 편집 다 하고 나면 되게 안 좋은 화질의 영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옮기실 때 네. 그냥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선으로 옮기시거나 네. 아이폰 같은 경우도 선으로 옮기거나 네.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옮기시는 건 괜찮은데 카카오톡으로 옮기는 걸 주의하세요. 너무 대중 친화적이어가지고 애가 되게 용량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기도 하지만 네. 화질도 감소시켜 버린다는 거 그거 또 기억하셔서 네네네. 원본으로 크기로 보내는 걸 잘 설정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연결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 카톡에도 원본 크기로 보내기가 있죠. 네. 저 예전에 제가 광고 같은 걸 찍고 영상 셀프캠을 보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낼 때 자꾸 화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찍고 후면 카메라 가로로 찍었는데 그래서 왜 저는 몰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카톡으로 보내면서 용량이 되게 많이 줄어서 화질이 안 좋아진 거더라고요. 원본 크기로 보내는 게 설정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많이 보내죠. 그렇게 편집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약간 이런 편이에요. 촬영은 휴대폰으로 해도 된다. 요즘 휴대폰 좋다. 촬영 휴대폰으로 해도 된다. 하지만 편집은 컴퓨터로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나중에 출력할 때 네. 휴대폰으로 하다가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 만지다가 설정을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은 휴대폰으로 하되 네. 좀 편집은 그래도 컴퓨터로 아직까지는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휴대폰 촬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간단한 설명 맞죠? 좀 길었나?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편집으로 좀 들어가서 좀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